안녕하세요. 안 보면 큰일 날 뻔한 박성구의 스페셜 리포트. 내가 방금 들어오기 전에 야 우리 박성구 주임의 그 리포트 정리가 되게 내용이 좋아가지고 이런저런 이름을 생각하다가 안 보면 안 봤으면 큰일 날 뻔한 네. 박성구의 스페셜 리포트 박스리 오늘 2월 28일이죠 오늘이. 네 맞습니다. 네, 8일 시간입니다. 자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 오늘은 어떤 리포트 가져오셨습니까? 지난주에는 전반적으로 이제 전기차 산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가져왔는데 오늘은 그 양극재에 한정돼 가지고 양극재가 최근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리포트를 갖고 왔습니다. 오늘은 양극재 한 놈만 한번 패보는 시간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 현지 양극재 1월 수출의 코멘트라는 리포트 제목인데 하나투자증권의 이용 명규님께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 수출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24년도 1월달 국내 수출 양극재 수출액 그리고 수출량이 각각 6.4억 달러로 MOM으로 19.7% 증가했고 수출량 같은 경우에도 1.9만 톤으로 MOM으로 29% 증가하는 걸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양극재 수출 가격은 킬로그램당 34.1달러로 전월 대비해서 7.4%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가 자체는 더 하락을 했네요. 근데 MOM으로 20% 가까이나 올랐으니까 Q는 많이 늘었다 그죠? 네, Q는 늘었지만 P는 계속해서 좀 빠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양극재 2월 점정치가 2월 1일부터 10일까지 나왔는데 그 기준으로 킬로그램당 30.2달러 기록하면서 MOM으로 12% 추가로 하락 중이고 이에 따른 24년도 1분기에는 QOQ로 15에서 20%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11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21년도 말 수준까지 내려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네. 11개월 연속 하락했고 저도 2월 달은 어떻는가 궁금했었는데 2월 10일까지의 수출 동향을 보면 킬로그램당 가격이 1월 달에는 34.1이었는데 또 30.2달러로 추가적으로 12%는 또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이게 21년 말 수준까지 내려왔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어떻게 되고 있냐라고 코멘트를 좀 해주셨는데 1월 양극재 수출량이 5개월 만에 반등하면서 작년도 4분기 월평균 수출량은 뛰어넘었으나 여전히 작년 평균치에는 못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판매가 급감한 NCM 양극재의 수요 회복이 절실한데 작년도 4분기에는 고객사들이 배터리 양극재 가격 하락을 염두에 두고 구매 시점을 늦췄다면 1분기에는 그 리스타킹 수요가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작년도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양극재 기업들의 올해 출하량 가이던스가 있었는데 포스코 퓨처인 같은 경우에는 60%, LG화학은 40%, 에코프로그램은 15% 출하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LNF는 오히려 4% 감소할 것으로 출하량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습니다. SK온의 수요 역서로 에코프로비엠, LNF 등 관련 업체들의 가이던스는 부진한 반면 GM향 비중이 커지며 포스코 퓨처엠과 LG화학은 견조한 가이던스를 제시했습니다. 이게 양극재 업체들이 어느 배터리 업체에 납품하느냐에 따라서 명암이 많이 걸리네요. 네 맞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60%나 늘어나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약간 기저 효과가 많이 있어서 그렇겠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럼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어떻게 되고 있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회복이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차전지 업종 주가가 2월로 들어서면서 변동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1월, 2월 양극재 Q는 일부 회복했으며 리튬 가격도 최근 반등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 2차전지 업황도 올해 1분기를 바닥으로 2분기부터는 Q와 수익성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GM 등은 이코녹스, 블레이저 등의 경쟁력 있는 신차 출시를 앞두고 있고 양극재 배터리 가격 하락으로 전기차 가격도 하반기로 갈수록 낮아져서 전기차 수요를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기대감뿐이고 여전히 24년도 연간 전기차 판매 컨센서스는 더 낮아질 여지가 높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높은 성장을 기대했던 미국에서 1월 기대치보다 낮은 전기차 판매를 기록했기 때문이고
2차전지 업종의 추세적 반등을 위해서는 향후 전기차 판매량 그리고 양극재 수출량이 전년 수준을 뛰어넘는 회복세가 이어져야 한다고 판단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최근에 리튬 가격이 조금 반등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에 대한 코멘트로 다른 리포트를 하나를 또 준비해 왔는데 네. 밑에 줄쳐놓으신 걸 봐주시면은 리포트 제목은 진정된 탄산 리튬 조심스럽지만 유의미한 중국의 감산으로 대진증권의 최진영 연구위원님께서 작성을 좀 해주셨습니다. 네, 제가 중요한 코멘트만 좀 따왔는데 중요한 점은 중국 내에서도 감산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2월 19일 펑파이 신문은 CATL의 진시아우 리튬 광산이 춘절 연휴가 종료됐음에도 가동을 재개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국 기업들은 춘절을 전후로 가동 시점을 조절하며 그러한 점에서 이번 중단은 특별하다고 볼 수 없지만 내부 소식 등은 10만 위안선 붕괴 후 감산은 이미 본격화됐다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 밝힌 바 있어 중국 내 감산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번에 우리 왕 차장께서 이 리튬의 생산 BP가 네. 12만 위안인가? 뭐 10만 위안인가? 그렇게 얘기해 주셨죠? 아, 네네네. 이거는 충북 군에는 10만 원 정도 되는데요. 해외에서 나가는 물량은 거의 8만 정도 되고요. 네. 아무튼 지금 가격은 이미 BP 수준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C케어 그런 이슈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BEP 이하로 떨어졌으니까 그죠? 뭐 생산해봐야 계속 손해가 나니까 그런 상황에서 춘절 연휴도 종료가 됐는데 아직까지는 가동이 재개되고 있지 않다. 이런 뉴스도 나오는데 지금 조금 전에 그 위에 리포트 하나투자증권 리포트의 그림 2번에 보면 주요한 원소재 가격의 추이가 쭉 나오고 있는데 지금 빨간색 선이 양극재 판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1년 올라갈 때까지는 빠져 있고 그리고 다른 원자재 가격도 보니까 수산화 리튬 가격도 많이 빠졌다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거의 다 이제 빠져 있어서 최근에 글로벌한 그 리튬 생산 업체인 엘버말 주가도 바닥치고 약간 이렇게 반등 들어가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가 일봉보다는 이제 월봉을 보면 월봉에서는 아직까지 그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라고는 보기는 힘들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애매한 시점에서 굉장히 좋은 리포트가 나왔는데 좀 조심스럽다 그죠?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어떤 의미 있게 사기에는 조금은 좀 조심스러운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제 개인적으로는 엘버마 주가를 어제도 밤에 보고 오늘 아침에도 좀 보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엘버마 주가랑 우리나라 2차전지 주가를 잘 비교해 보시면 엘버말은 작년 23년도에도 계속 우하향이었어요. 제대로 한번 올라간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거에 반해서 우리나라 2차전지 주가 특히나 이 양극재 관련된 업체의 주가들은 보면 작년 상반기에 오히려 21년도 고점을 훌러덩 뚫으면서 좀 약간 좀 수급에 의한 이례적이죠. 그런 오버슈팅이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차트는 올해 들어와서 차트는 좀 비슷하긴 하지만 작년 상반기에 그 오버슈팅이 그게 거품이었는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이 지금 아직까지도 조금은 검증을 좀 해봐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려면 그 엘버말의 밸류에이션하고 그죠? 비교를 좀 해봐야 되는데 그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일단 우리나라 양극재 업체들의 주가가 밸류에이션도 되게 높게 받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조금은 더 관망을 해보자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도 올해 트럼프가 대선 후보로 또 나오기 때문에 일단 10월 말까지는 여기서 급등할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관망을 해서 10월 말까지는 좀 기다려보자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 번째 리포트가 이게 LG화학인가요? 네, LG화학입니다. 네, LG화학은 보면 별로 오른 것도 없어요 작년에.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엘버말 주가라고 좀 비슷하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리포트는 누구 리포트입니까? 하이투자증권의 전유진 연구원님께서 작성한 리포트이신데 제목은 24년도 상반기까지 지속될 눈높이 조정입니다.
이번에 그 LG화학 실적 발표가 있었어가지고 그에 대한 이제 코멘트를 쭉 작성을 해주셨는데 일단 목표 주가를 66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하향 조정을 해주셨습니다. 눈높이 조정이라는 게 눈높이를 좀 올해 상반기까지는 낮추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네, 화학시장 부진과 장기화, 화학시장 부진 장기화와 더불어 EV 수요 둔화로 인한 LG엔솔 및 첨단 소재 이익 추정치를 조정함에 따른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만 기존 투자 포인트였던 양극재 외형 성장 그리고 엔솔 이외의 외국 고객 확보 석유화학 포트폴리오 구조조정 등 기반한 중장기 성장 방향성은 여전히 훼손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수 의견을 유지하셨습니다. 여전히 의견은 매수 의견이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실적 한번 볼까요? 네, 4분기 실적 발표 내용 말씀드리면 전분기 대비해서 71% 영업이익이 하락하면서 2,470억 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인 5,200억 원 대비 큰 폭으로 하회를 했고 석유화학이 시장 부진으로 적자 전환하였고 EV 수요 둔화 및 원재료 레깅 효과와 전지 그리고 첨단 소재 부분 영업이익 또한 전분기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영향입니다. 야, QOQ로 71%나 빠졌어요? 네,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사업 부분별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첨단 소재인 이제 배터리 관련 쪽에서 영업이익이 530억 원 기록했는데 이게 이제 QOQ로 58.9% 감소한 수치이고 유럽 전기차 수요 둔화로 양극재 출하량이 감소했고 메탈 가격 하락세 지속에 따라 판가도 전분기 대비 대폭 종정된 영향입니다. 북미 GM 얼티엄 증설 물량 출하로 연간 판매량은 증가하겠지만 24년도 상반기까지 판가 하향 조정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서 첨단 소재 이익에 대해서 보수적인 눈높이에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참고로 근본 컨퍼런스 콜에서 24년도 LG화학 양극재 출하량 가이던스를 전년도 대비 40% 증가할 것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석유화학 쪽 이어서 말씀드리면 전방 수요 부진과 납사 가격 상승에 따른 주요 제품 스프레드 축소로 재차 적자 전환하였으며 그 규모는 적자 1,170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24년도 1분기 이후 적자 규모는 보다 축소되겠으나 3분기까지 적자 추이 자체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든다 라고 해서 첨단 소재 쪽 그리고 석유화학 둘 다 안 좋았습니다. 네. 그렇네요. 보통은 옛날에 LG화학 같은 경우 보면 순수 케미칼이 안 좋을 때 이런 2차 전지 관련된 성장 산업 때문에 그래도 주가가 항상 피어 그룹들 대비해서 고평가를 받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2차 전지 그리고 석유화학 둘 다 안 좋았군요.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중국 영향도 조금 많이 받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24년도에 대한 그 의견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석유화학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4분기에서 올해 상반기까지도 동사 실적에 대한 눈높이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로는 최근 중국 정부가 각종 부양책을 실행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수요 창출까지 이어지며 석유화학 시황의 회복에 의미 있게 기여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하셨고 이는 센티멘털 측면에서 단기 개선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24년도 신규 크래커 증설 규모가 전년 대비 축소되긴 하겠지만 지난 3년 동안 누적된 공급 과잉이 해소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24년도 이미 있는 시장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며 2분기에서 3분기 바닥으로 아주 점진적인 회복세를 전망한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바로 이어서 첨단 소재 쪽 말씀드리면 리튬, 니켈 그리고 주요 메탈 가격 하락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동사 양극재 판가 조정이 불가피하고 이 과정에서 기 보유하고 있던 메탈 투입에 따른 역레깅 효과 또한 피하기 어려운 만큼 올해 상반기까지 양극재 이익 부진은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 더 무게가 간다. 그나마 연간으로 GM 얼티엄 신규 증설 물량 반영에 따라 출하량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24년도 석유화학 시장 부진 속에서 그나마 동사 영업이익과 주가의 동력원이 되어줬던 첨단 소재 및 전지 사업 또한 올해에는 고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분간 동사 주가 반등의 모멘텀은 부재해 보인다. 다만 보다 긴 호흡으로 별목 제품 축소, 그리고 바이오오일, 신규 생산 등 석유화학 포트폴리오 재구축, 양극재 국내 공장 증설, 북미 신규 진출 등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성장 동력원을 꾸준히 마련해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일단 석유화학 쪽 같은 경우에 올해 전체적으로
예상은 여전히 영업이익이 적자 1,000억 정도 적자나는 걸로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전망이 돼 있고 하지만 미국의 ISM 제조업 PMI도 좀 돌고 있고 중국이 그죠 경기도 PPI. 돌아서고 네. 있고 PPI도 돌아서고 그런 부분이 좀 의미 있게 나오면 이 기대치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들이 나올 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 부분이 2분기에 나오느냐 3분기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2차 전지는 좀 전에 처음에 봤었던 이 하나투자증권의 연구원 얘기나 다른 리포트의 얘기나 뭐 별 크게 네. 차이가 없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미리 사놨던 이 원재료 이 부분이 메탈 게인이 아니라 메탈 로스가 오히려 네. 나고 있어가지고 한 2-3달 전에 사놨던 게 오히려 가격이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판가는 떨어지는데 투입되는 원재료 가격이 높아서 계속 실적이 악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아까 봤던 그 원재료 가격을 보면 최근에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중국에서 가동을 멈추고 생산도 멈추고 이런 부분 때문에 가격 하락이 멈추는 것처럼 보이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은 필요하고 이 멈춘 게 한 3개월에서 6개월 지속되면 네. 더 이상의 메탈 로스는 네, 없는 거다 맞습니다. 그죠? 네. 네, 그 부분은 없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생산을 해서 영업이익률을 끌어올리느냐 그게 관건일 건데 지금 석유화학하고 이 첨단 소재당 다 합쳐서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2조 4천억인가요? 여기 위에 있습니다. 네, 요거- 2조 4천억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영업이익률이 4%밖에 안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전체 한 60조 매출에 이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아무튼 석유화학이든 첨단 소재 요 양쪽에서 어떤 식으로도 회복이 돼서 영업이익률이 올해 개선되는 모습이 나와야 네. 22년도에 5.8이었는데 작년에 영업이익률이 4.1로 떨어졌네. 줄어들었습니다. 네. 이 부분이 다시 6%대 이렇게 올라와야 된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올해 1Q, 2Q, 3Q, 4Q의 영업이익률 추이를 보면 1Q는 0.8, 2Q가 2.9, 3Q가 5, 4Q가 6.7. 네. 예, 1년 전체적으로 보면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이다.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런 소재 산업은 함부로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예,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예, 함부로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 예, 그대로 예상대로 가는지 우리가 또 분기별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 리포트는 뭐죠? 다음으로 삼성전자